지금 전반적으로 수요가 감소한 상황인데 가격을 결정하는 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건 시장에서는 사실 수요는 아니에요. 살 사람이 없다고 해서 집값이 빠지잖아요. 싸게 팔아야죠. 네. 그래야 거래가 되면서 집값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살 사람이 없을 때 1차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거래만 줄어요. 가격은 소폭 조정되지만. 그래서 노도강 얘기 드리는 거 말씀하신 왜 거기가 다르냐면 다른 지역보다 살 사람은 없는데 그 지역은 심지어 팔 사람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값이 실제적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볼 때 일단 그런 지역이 먼저 시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모습이 이제 확대되겠죠. 다른 지역으로. 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싸게 사고 싶은 매수자와 비싸게 팔고 싶은 매도자가 줄다리기를 하는데 그렇죠. 매도자들이 이제 어느 순간인가 가격을 내려서 팔기 시작할 거다라는 얘기를 예상을 해 주셨어요. 맞습니다. 노동왕에서 지금 이미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시작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하도 거래가 안 되니까 쉽게 말하면 그러면 조금이라도 싸게 팔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집을 갖고 있는 모든 분들이 담합을 해서 우리 예를 들어서 5억 이하엔 팔지 말자.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떨어질 거예요. 근데 누군가 배신자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고. 그러면 사실은 조금씩 가격이 떨어지면서 그런 모습이 그런 지역이 먼저 나타나는 거죠. 왜냐하면 집값 상승 기대감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먼저. 일단 저희가 가격을 결정하는 건 수요와 공급이라고 제가 계속 강조하고요. 결국엔 수요와 공급을 전망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면 올해 저는 상반기와 하반기를 좀 구분해서 전망하고 있는데 일단 매매 시장에서는 수요 감소, 즉 유효 수요가 감소했고 그중에서 유효 수요는 실수요와 투자 수요가 다 감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값을 결정하는 건 결국에는 집값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건 이 공급인데 이 공급은 매도 물량입니다. 근데 상반기에는 어쨌든 매도 물량이 크게 증가하거나 오히려 유지하거나 감소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살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일단 매물을 걷어들이거나 이러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 계속되지는 않고 하반기 때부터는 매도 물량이 다시 증가하고 특히 송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가격을 낮춘 물량이 증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상하반기로 제가 구분해서 전망하는데 상반기에는 가격 하락폭은 제한적이지만 거래가 다시 크게 감소할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에서 1,800건을 넘어섰는데요. 올해 1월에 한 1,900건 다시 초폭 좀 증가했다가 2월부터는 굉장히 가파르게 감소할 거로 제가 보고 있고 저는 1,000건대도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거래가 감소했죠. 그러다가 하반기 때에는 거래가 안 되니까 매물이 많이 증가하면서 매물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매물의 양도 중요하지만 가격을 낮춘 매물. 그런 매물의 양이 증가하면서 가격의 하락폭도 좀 커지고 대신 거래는 조금 회복하는 그런 것들이 거래가 될 테니까. 그래서 그런 시장이 처음으로 시작되는 그런 분기점이 올해 하반기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시기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그때부터 이제 진짜로 저희가 진지한 고민들을 이제 시작할 때가 됩니다. 그 시장은 쉽게 말하면 팔 사람도 많아지고 살 사람도 조금씩 생기는 그리고 가격은 떨어져 있고 이런 시장이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추락을 한다면 가격이 하락을 한다면 어느 정도 하락할 거라고 보세요? 보통 2022년이랑 많이 비교들을 하시는데요. 저는 그게 의미 있죠. 얼마 빠진다는 게 의미 있는데 그걸 예측하기가 사실 힘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이런 말씀드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떨어질 때까지 빠질 겁니다. 그 충분히란 말은 거래량에서 찾을 수 있어요. 충분히 떨어지면 거래량이 다시 증가할 거예요. 그 시점. 그게 20%가 될 수 있고 30%가 될 수 있고 40%가 떨어질 수 있죠. 그게 2019년 가격이 될 수 있고 2018년 가격이 될 수 있는데 어쨌든 거래량이 회복하는 때까지 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가격을 몇 프로 언제 시점으로 얘기하시는 것보다 거래량을 잘 보셨으면 좋겠다. 충분히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 거래가 다시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 시점을 잘 보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 시점은 올해 하반기일 수도 있다. 그렇죠. 요즘 빨라지니까 사이클이.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가격 하락폭이 크고 가격이 떨어진 매물이 많아지면 거래량이 의미 있게 추세적으로 증가. 여기서 추세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서울 부동산원, 그러니까 한국 부동산원 기준으로 해서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최소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증가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면 당연히 살 사람이 많아지잖아요. 그렇게
시장이 시작되지 않을까 한번 보고 있어요. 특례보금자리론이라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지만 작년에도 거래량은 석 달, 넉 달 이렇게 좀 올랐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거와 비교한다면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그때는 가격이 오르면서 거래량이 올랐어요. 이게 달라요. 그렇군요. 예. 보시면 그때는 그래서 매물이 줄면서 가격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쉽게 말해서 가격이 오르면서 거래량도 증가하거든요. 근데 가격이 안 오르거나 빠지면서 거래량이 올라야 돼요. 되게 큰 차이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는 거래량 얘기하시면 그 말씀을 송 기자님처럼 말씀하세요. 그때도 거래량 증가했다. 물론 짧긴 했어요. 한 4개월 정도 짧았는데 잘 보시면 그때는 가격을 올리면서 거래량이 올라갑니다. 그거는 아직도 시장에 시간이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가격이 안 오르거나 빠지면서 거래량이 올라와요. 그 시간이 반드시 온다니까요.